안녕하세요.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소심한 이들이 담은 관계 이야기 소소담입니다. 와. 네, 저희는 서초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들 좀 잘 지내셨나요? 저희 소소담은 드디어 1화와 2화가 업로드가 되었죠.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해보자면 매달 댓글 응원 이벤트로 총 10명에게 피자 쿠폰 세트를 좀 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지난 3화에 이어 오늘도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하여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고고! MBTI 에너지 방향 심화편. 네, 안녕하세요. 4화 사회자 주쌤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매번 오프닝 할 때마다 숨이 차. 오늘은 좀 숨 덜 차 보이셨나요? 네. 너무 차더라고요. 아까 오프닝 때 저희 그 댓글 응원 이벤트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그 서초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스타그램 올라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3화에 이어서 오늘 외향형과 내향형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3화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4화 때도 진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패널 선생님들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 먼저 해주는지 정해드리는 게 우리 패널 쌤들의 그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정해주세요. 네, 방향을 정해드릴게요. 제 앞쪽에 계신 분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유형인 안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 저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성기원이고요. 이름은 카가라는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내향형이고요. MBTI를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또 맞아요. 활동가 또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뭐 공군 항공안전단에서 뭐 조종사들 대상으로도 뭐 교육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MBTI와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좀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성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하시는 곳에서 느껴지죠. 저희 의사소통의 달인 급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이렇게 딱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유형 김쌤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영 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카쌤이 새롭게 들어오시고 저희 유일의 청일점이셨던 지난 3화 때 같이 했던 이쌤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분들 내향형 이야기를 우리 카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카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좀 궁금하시거나 묻고 싶었던 거 있다.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버릴까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길게 가요, 그냥. 안 돼. 바로바로 가. 바로바로 그냥 우리 보통 지난 회차 때 외향과 내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뤄졌었나요? 그거부터 할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할 겸 맞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외향과 내향이라고 하면 외향성, 내향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가 정의한 걸 보면 내향형들은 어떤 나의 심리적 에너지를 외부보다도 주로 나의 내면에 집중해서 그 내면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그 경향을 내향성이라고 하고요. 또 외향성은 주로 나의 에너지를 외부에 더 많이 두기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나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받는 그런 특성을 이제 외향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경향들이 두드러지면 내향형 또 외향형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다루는 외향과 내향입니다. 이게 저희가 외향과 내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정의에 대해서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한 것 같아요. 잘 집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향형을 생각을 할 때는 내부 세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힘을 얻는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측면에서의 관점이 있고요. 사실 이걸 조금 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을 바꿔서 또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형들은요, 외부 세계 에너지를 둔다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외향들은
외부 세계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 외부 세계 그리고 나랑 함께 있는 이분들은 위험하지 않은 분들이야. 되게 음. 편안하고 여기는 내 집과 같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또 이분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그냥 필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표현할 수 있어. 그게 난 되게 편해. 이렇기 때문에 외향들은 보통 이제 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행동 그 반경이 넓고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 외부 세계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향은 어떨까요?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생각하죠. 맞아. 내향은 이 외부 세계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곳이야. 나는 저분도 오늘 처음 배웠고 잘 몰라. 그렇게 이 공간도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 위험한 곳에 내가 나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돼. 나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충분히 파악이 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나를 드러낼 거야.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향을 보면 저분은 되게 조용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되게 맞아요, 신중하시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근원적인 저희가 원인을 알고 시작하면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죠. 뭔가 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3화 때 주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좀 더 심화적으로 좀 부가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외부 세계를 얼만큼 위험하게 보느냐, 안전하게 보느냐에 따라 좀 행동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긴장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다들 처음 뵙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이고 맞아요, 이 장소도 맞아요. 전 처음이에요. 맞아요. 나 낯설잖아요. 그거 이제 딱 겁이 나기도 하고 긴장을 했는데 이제는 좀 뭐 두 번째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진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건 저한테 위험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편하게 좀 말하는 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그런 긴장한 상태였던 거예요? 네, 긴장 많이 해서요. 아. 참고로 지금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네. 여기하고 막 입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예.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 딱 배웠을 때 딱 얼굴 대면했을 때 딱 그런 긴장감 예.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여기 계시는 외향분들은 보통 이렇게 내향분들을 만나면 좀 어떠세요? 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이나 아니면 또 내향분들하고 뭐 업무적으로나 소통하실 때 좀 이렇게 좀 받으시는 개인적인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 유형 분들을 처음 만날 때는 이제 저는 이 유형 그런 걸 좀 뿜뿜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어색해하지 않게 말도 걸고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되게 이렇게 좀 활발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아이 유형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분들은 그게 아직 낯설고 위험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제 저는 좀 느끼기에 저 사람 좀 뭐 약간 냉정하네 아니면 냉정하네. 좀 그런 반응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조직에서 겪었던 그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첫 직장이 이제 강사 집단에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외향분들이 많아요. 강사 집단이요. 저는 내향이었죠. 근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그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2시간 동안에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 전날 밤에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필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근데 회의 끝나고 나서 외향 어떤 선배 강사 한 분이 너가 오늘처럼 회의를 잘 하려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못한 걸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얘기를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기 위한 뭐 태도를 갖추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되게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 내향 입장에서는 딱 회의를 시작하면 막 외향분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 저분 말 끝나는 저 타이밍에 그때 내 얘기 해야 되겠다 기다리는데 말 끝났을 때쯤에 다른 외향분들이 끼어들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 놓쳤구나. 저분 이야기 끝나면 내가 해야 되겠다. 기다렸는데 또 다른 분이 해가 결국 얘기하다 보면 20분 뒤에 주제가 바뀌어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저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 회의 끝나고 집에 가면 후회하는 거죠. 어떡해. 안쌤이 좀 이렇게 뭔가 동요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적인 리액션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해놔도 이게
그 타이밍을 계속 못 맞춰가지고 근데 이미 내가 얘기할 타이밍 끝나고 다른 주제 넘어가서 말 못하고 이런 경우 좀 있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진짜. 저희 3화 때 다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그 회사에 있는 단톡방에서 맞아요. 의견을 제시하면은 답은 없으시고 그러면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 하면 다른 의견 막 내버리고 그러다 보면 주제가 바뀌어버리고 결국 아무도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항상 한데. 이 유형의 선생님들이 뭘 하자, 뭘 할까요?라는 뭐 어떤 걸 제안을 많이 하고 생각을 물으면 이제 아이 유형 선생님들이 대답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유형 선생님들은 기다리기가 좀 힘들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싫은 건가? 좋은 관심이 건가? 없나? 관심이 맞아, 없나? 괜히 얘기했나? 이제 이렇게 외향분들께서는 정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그 외향 집단과 내향 집단 두 집단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외향 집단에서 그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몇 초 만에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2초. 2초. 네, 이 A에 대해서 방금 어떻게 2초였다 생각하세요? 같아요. 1, 2?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2초 만에 나왔어요. 내향 집단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내향 집단은 몇 초 만에 대답이 나왔을까요? 대답해도 돼요? 초로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으로. 초로 안 끝날 것 맞아요. 같다?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평균 7초가 걸렸다고 해요. 예.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할 때 외향들은 외부 세계가 위험하지 않다 보니까 필터 없이 그냥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외향들은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다듬어가면 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근데 내향들은 그게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다듬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이제 생각의 필터와 이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얘기하는 시간이 7초가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외향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분 내가 질문한 걸 잘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2초 뒤에 더 부연 설명을 해요.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향 혼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분 내가 질문한 거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별로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나 때문에 서운한 거 있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나? 관심이 이런 없나? 생각이 맞아.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요? 회의할 때나 그럴 때는요. 외향분들은 만약에 쌤 오늘 지금 혹시 잠깐 나와서 저와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외향분들은 네 나갈게요 하면서 바로 얘기가 가능한데 내향분들은 그렇게 하면 잘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내향이지만 같은 내향분께 혹시 이 오늘 회의에 대한 이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료를 지금 미리 드릴게요. 혹시 1시간 뒤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내향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내향이 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유의 시간은 내향들마다 좀 달라요. 네, 어떤 분은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2시간인 경우도 있고요. 그 어떤 하는 업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예. 저번에 저희 이쌤이 우리 약속 정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얘기해주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그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향들이 준비할 시간. 위험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때로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음. 그때는 없나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없나요? 뭔가? 네. 나 갑자기 이거 하고 싶어. 갑자기 렛츠고 콜 이 느낌이 없나요? 가자 이런 거. 근데 약간 내향들 중에서요. 우리 지난 회차 때 다뤘던 P를 갖고 있는 IP 합쳐서 IP 분들은 그런 부분에는 적응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야, 우리 오늘 기분 좋은데 어디 가자라고 말하면 IP들은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순응을 해요. 이렇게 그런 면이 있는데 IJ들은요. 되게 날카로워요. 오늘 저 4시에 뭐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내향들 중에서 IP는 수능을 그래도 좀 하는 편이다. 외향분들이 빨리 하시는 부분에 잘 이렇게 수능하는 편이다라고 좀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 소통할 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네. 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즉흥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오나요? 이게 저야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를 저는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지금 딱 대기 상태로 응. 준비하고 있잖아요. 응.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문이 와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미리 응. 세팅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저와 좀 다른 입장에 계신 내향분들께 갑자기 딱 질문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이럴 때는 사회자로서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두시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말을 하려고 해도 응. 옆에 지금 외향분들이 응. 이렇게 반응을 너무 잘해주시잖아. 그러면 내가 굳이 저기 이어서 반응을 하지 않아도 다들 다 알아서 하시니까 혹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한번 필터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근데 이미 내가 반응을 하기에는 약간 뒷북 치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뒷북을 치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근데 미리 정보를 주시고 뭐 특히 자료 같은 경우에는 회의 같은 거를 미리 주고 뭐 이거 좀 생각을 하자. 왜냐면 바로 주면은 생각할 시간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교수님이 물어보거나 이럴 때도 저는 바로바로 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상황 살피면서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한 게 잘못된 건 아닌가?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대답을 하는 편이라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건 있지만 저도 IP이기 때문에 가끔 갑자기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술 마시러 가자 이런 거라든가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맞아. 먹을래요? 이거 되게 이러면은 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맞아, 아니면 맞아. 제가 또 공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뭔가 공연을 봐야 돼 보고 싶어 하면 그냥 바로 예약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즉흥적으로 하기는 하죠. 맞아요. IP 얘기해 주셨을 때, 안쌤이 생각나긴 했어요. 평소에 이제 저랑 같이 안쌤이랑 일을 하면, 중간에 제가 뭐, 갑자기 뭐 커피 먹으러 나갈래요? 아니면 뭐 할래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항상 다, 그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싫으면 아니면 피곤해요. 이럴 때 있긴 맞아. 한데 응. 그냥 어지간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알았어요 이러고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질문해주신 부분 중에 그 외향분들은 특히나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IP는 그래도 어떤 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한데 우리가 회의 장면이나 대화 장면에서 발언을 할 때 외향분들 입장에서는 내향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좀 한편으로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회의의 어떤 방식에서 이 부분을 약간만 바꾸면 내향들도 발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내향들이 얘기를 잘 못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향들도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한 명씩 말하는 거죠. 근데 내향을 먼저 시키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왜냐면 내향들은 다른 외향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돌아갈 때 충분히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면 더 얘기를 못 하고요. 우리 자기소개할 때 한 명씩 하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 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외향들 분들 먼저 쭉쭉쭉 얘기하고 내향분들을 마지막 쪽에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내향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네, 비교적 그 방법이 내향분들도 좀 발언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순간의 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향이 자기가 할 말을 먼저 해버렸어. 맞아.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난감하죠. 네. 내가 할 말이었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럴 때 또 심리적 안정에 또 위험이 오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그 외향분들이 내 바로 앞차례에 있는 외향분들이 저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진짜 더 긴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경우 같은 게 내향분들도 좀 약간 자신의 태도를 조금 약간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다라고 해서 내가 말하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분과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주관성을 좀 더 덧붙이는 그런 어떤 센스가 또 내향분들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내향분들이 꼭 뭔가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 이해가 많이 좀 되네요. 죄송해요. 아까 자기소개를 그러게요. 먼저 시켰어. 눈앞에 딱 보이자마자. 이런 사소한 배려 같은 것들 확실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궁금한가요? 궁금한 거요? 우리 아까 물어보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참고로 외향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기보다도 순간순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딱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아니 지금 떠오르는 감정은 아이형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 계속 쌤이? 들어요. 맞아, 네. 맞아. 이 형이 치고 나갈 타이밍이 없는데
계속 설명 듣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내향형인데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저는 뭐 말도 많이 하고 자기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저 외향형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향들도 외향성이 있어요. 지난번 뭐 JP 때도 막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 외향형도 내향성이 있고 내향형도 외향성이 있는데요. 내향형이 외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아까 내향은 위험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않으면 나를 표현을 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외향보다 더 외향적일 때가 있어요. 맞아. 재밌는 내향형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 예.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 딱 5명끼리 있을 때는 뭐 이 내향형 친구가 뭐 되게 외향적인데 추가로 다른 친구들을 불러오니까 말이 없어져요 갑자기. 맞아요. 네, 이런 경우 그쵸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럼요. 제가 친한 친구가 내향형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놀다가 제 다른 친구들을 불렀었어요. 이 친구가 되게 활발하고 하니까 같이 놀면 재밌겠다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들을 소개시켜줬는데 아니 웬걸 친구가 말이 없네? 분위기 되게 조용해 지금. 소위 말해서 갑분싸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재밌어서 불렀는데 이게 참 제가 난감해지더라고요. 미안해지기도 하고.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유는 내향형 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모르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 이제 위험 불이 이제 반짝이는 거죠. 이분들은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야. 라고 하면서 저분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어떤 취향인지, 여기 왜 왔는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시간 때문에 그 순간에 말이 없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이렇게 내향분이 외향적으로 막 활발할지라도 새로운 분을 모셔오는 거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그래 혹시 같이 참여해도 될까라고 먼저 동의를 이제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 때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내향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좀 시간적으로 좀 단축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분들은 좀 평소보다 다를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날 때보다. 아까 그 동의 구하라고 하셨을 때 아니 난 동의 구했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안 해줬구나. 그래서 불편했었나 봐요. 아마 불편하기보다도 파악하는 시간 정도라고 아마 그 네.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속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속도 차이. 예. 외향분들은 외부세계가 위험하지 않다 보니까 나를 빨리 드러내요. 속도 차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공감이 돼요. 확실히 속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I형 친구가 저는 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다음에 만나면 더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형 친구들은 네, 노 코멘트. 많이 이유형 친구들이 이제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질문을 막 했는데 I 유형은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친구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던 거였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이유 아까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체 왜 외부 세계가 위험해? 맞아. 뭐가 그러니까요. 외향분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위험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내 친구인데 이 맞아, 한마디로 맞아, 이제 맞아. 위험은 없어져도 되지 않나.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 용어 자체가 뭐 청취자분들께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용어를 자아라는 에고. 네. 그 내향분들은 칼 융이 말하기로는 나의 에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캐릭터야. 이렇게 어떤 나의 에고가 외향분들에 비해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나의 에고와 일치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이 보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상대적으로 외향보다 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에고가 환경과 일치가 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되게 뭐 되게 아름답고 예를 들어 고귀한 사람이야라는 에고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환경이 뭔가 내 에고를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환경을 관찰하면서 그걸 파악하려고 해요. 그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는 거죠.
자기만의 딱 어떤 결정된 어떤 에고가 보통 외향분들에 비해서 내향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자기만의 것이 되게 뚜렷하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기만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캐릭터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변에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누가 떠오르시죠? 그분이죠. 저희 그분. 저희 달달한 그분이 생각나는데 I 유형이거든요. 저는 네네. E 유형이고. 그래서 항상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새로운 사람 만나러 갈 때 한 달 전부터 미리 얘기해주고 정보 주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진짜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것도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저희 달달한 그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달달하시거든요. 그분과 그럼 외향과 내향이 반대네요. 네. 두 분께서 뭐 데이트하시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가실 때 어떠셨어요? 다행히 IP예요. 아. 그래도 그나마 IP여가지고 대부분 제가 어딜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좋아하고 이제 따르는 편인데 항상 이제 집에 있어도 제가 먼저 나가자고 하고 뭔가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가끔 너무 수동적으로 보여져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건지 어떤 마음인 건지 나 때문에 일부러 나가는 건지 이제 그런 게 좀 걱정도 되고 진짜 좋은 건지 눈치도 좀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떠세요? 제 옆에 IP 선생님 많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뭐 어디 가자 뭐뭐 하자라고 딱 했는데 그냥 알았어 하고 수능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따라갈 수 있죠. 그 과정이 좀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아니면 좀? 근데 제가 친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만약에 안 친한 사람이면 불편한데 제가 또 피곤한 상황이면 가기는 싫은데 약간 맞춰주고 싶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오래 걸리.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중요한 게 있는 게 IP들은요. 뭐뭐 하자 그러면 일단 따라가요. 수능을 해요. 근데 수능에서 따라가는 게 좋아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어도 따라가기도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는 뒤늦게 후회를 하거나 되게 맞아요. 힘 빠져요. 가지 그래요. 말걸 괜히 갔다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때 있어요. 예, IP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너무 미안해지거든요. 그게 그거를 만약에 말을 느껴졌을 하지는 때. 않죠. 말하진 않지만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느껴지죠.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미안한 것 같고 뭔가 좀 그냥 뭔가 내가 괜히 그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런 느낌까지 들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뭐 그냥 제가 너무 피곤하면 나 집에 가고 싶으라고 말을 하겠죠. 저는 좀 짧고 굵게 만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한 사람이랑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 건 사실 좀 되게 피곤하거든요. 한 뭐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한 뭐 한두 시간 얘기하고 딱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가끔은 진짜 길게 만나면 할 말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럼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멍 때리고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얘가 얘기하면 그냥 들으면서 진짜 이러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쪽도 좀 얘가 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가자고 먼저 말을 할 때도 있긴 한데 제가 먼저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표현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양 입장에서 이성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상하다. 저녁 먹고 가야 되는데 얘가 집에 안 가는 거야. 나 이 느낌 내양 입장에서. 갔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말은 못하고 근데 갔으면 좋겠다는 걸 조금씩 표현하는 비언어적으로. 어떡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면 눈치가 그래서 보여요. 내가 눈치가 보였구나. 이 유형이 되게 눈치가 보이고 차라리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하면은 그래 오케이 뭐 너 피곤하구나 하고 이제 할 텐데 이게 눈치를 보게 하는 그 상황들을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수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가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명확한 의사 표현에 대한 답을 재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치? 거 있죠. 제가 오라고 나 가도 돼 해서 그래 와 했는데 나 피곤하니까 이제 가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지고 네. 그때는 그냥 순간 그래 뭐 와도 상관없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괜히 불렀다 그런 일이 있죠. 맞아, 그런 게 있죠. 확실히 그래서 뭔가 딱 내가 불러서 왔는데 뭔가 나 지금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는 뭐 해야 돼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일부러 더 피곤한 티를 내요. 이게 좀 그렇게 좀 티를 내면 또 외향분들은 또 이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을 해주면 좋은데. 맞아.
저는 아이들이 다 체력이 약한 줄 알았어요. 맞아, 그렇게 보여. 피곤해서. 맞아. 아니었네. 근데 정신적인 그 뭐라고 해야 돼? 게임하면은 HP 뭐 이렇게 피통이 있잖아. 정신적인 피가 점점 깎여.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요것 때문에 또 저한테도 또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케이스 한 가지가 남성분이 외향형이시고 이제 여성분께서 내향형이시고 맞벌이 부부세요. 신혼부부신데 그 이제 외향분은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나는 내 아내랑 함께 뭔가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바깥에 함께 같이 데리고 나가서 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려고 하는데 내향이신 어떤 아내분께서는 피곤하다.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밖에 나가서 일했는데 주말에 또 나가냐. 나는 그냥 언제 시간 보내? 집에서 뭐 가까운 곳에 나가거나 아니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그러고 싶은데 나의 남편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갑자기 막 이렇게 만나고 이러니까 불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좀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놀러 가야 돼? 근데 그때는 둘이 서로가 성격이 다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오해가 생긴 게 이제 남자분께서 아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거를 외향과 내향에 대한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까 그런 오해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 일단 오해는 줄일 수 있고요. 또 여기 방법이 있는데 속도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향도 노력해야 되고 내향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외향은 자기 속도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느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막 이렇게 빨리 하기보다도 좀 느리게 좀 하면서 충분히 내향이 이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요. 내향분들께서는 그걸 좀 이렇게 버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나의 자아나 에고에 맞춰서 완전하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비우시고 어차피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툭툭 뱉어보자 이런 마인드를 반대로 가지면 속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속도 조절이 사실 외향과 내향이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속도 조절, 뭐 텐션 조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학창 시절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왜 좀 준비된 멘트였는데 자연스럽게 화제전환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들 이제 반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고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고 또 반면에 내향적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반마다 한 명씩, 한두 명씩 꼭 이렇게 외향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있죠.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시선을 한번 주목받고. 발표도 잘하고 그럼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제 속된 말로 나댄다라는 소문? 쟤 왜 이렇게 나대? 라는 소문이 한 번씩 돌기 시작하면은 그 친구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는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요. 네. 의기소침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텐션이 떨어져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검사 결과가 외향으로 나왔는데요. 전 이상하게 말로 표현하고 뭐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 정말 외향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께서는 외향인데 저는 외향 특징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향인데 내향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처음에 이 유형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하하호 잘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안 친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아이형의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랬던 이유가? 너무 빨리 치고 들어갔네. 이거는 미안해요. 2차 더 걸릴 것 같아. 그랬던 이유가 근데 원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뭐 옆집 할머니 8층 사는 할머니한테 좀 인사하고 짐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그냥 처음 보는데 그냥 들어다가 집 앞까지 가져다 드리고 막 이제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발 좀 그만해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막부터 시작해서 이런 피드백들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자제해야 되는구나. 뭐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나댄다라는 그런 표현들.
특히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 열심히 응해주는 사람한테 시선 한 번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쁨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 약간 시기 질투나 이런 게 좀 보다 보니 대답을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고 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끝까지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MBTI 늘 했지만 늘 이가 나오길 난 아이야. 근데 초급 과정 MBTI 그 강사 과정 여러 개가 있거든요. 단계가. 근데 초급 과정을 가고 나서 아 나 이가 맞구나를 거기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성격은 변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거를 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응하는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뭐 어떤 감염, 페루소나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스몰 트라우마. 샤피로 박사가 이제 스몰 트라우마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스몰 트라우마는 어떤 작은 어떤 잔매의 어떤 우리가 잔매를 많이 맞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게 멍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어떤 외향분이 이렇게 뭐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발표를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몇 명이 막 이렇게 키득키득 뭐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향은 그걸 보고 내가 보기에도 발표가 좀 부족한데 뒤에서 누가 웃으니까 나를 보고 비웃는 거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둘이 비웃는 게 아니라 장난쳐서 웃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외향분들이 그렇게 그 외향분이 오해를 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누구 앞에서 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그 상처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향분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상하게 외향으로 나오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로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내향이 아닐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스몰 트라우마가 나의 성격의 일부분을 그렇게 좀 약간 변형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양향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의 어떤 요인이긴 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 유형의 사람들을 되게 발표도 많이 시키고 앞에 나가는 걸 많이 시키게 돼요. 그래서 되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는 발표 불안이 있거든요. 혹시 뭐 MBTI랑 뭐 발표 불안이랑 이렇게 뭐 연결된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것도 스몰 트라우마와 같은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어떤 증세가 지속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선천성은 아니거든요. 선천적으로 내가 외향이지만 발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경향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외부 환경에 내가 기억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외부 환경에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또는 뭐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뭐 진중함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뭐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거나 그 외부 환경에 어떤 그 자극이나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면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에 나가서 진짜 춤도 많이 추고 뭐 하라 그러면은 항상 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수의 앞에서 쓰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이 정도도 이렇게 괜찮고 하는데 순간순간 이제 다수에 의해서 되게 불안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유형에 대한 오해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유형도 발표 불안이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저번 회차에서 화에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요.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고 방에만 혼자 있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안 만나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대체 다 외향이세요. 네, 저희 센터로 문의 전화도 그쪽으로 많이 오세요. 얘가 책만 읽는다. 방 안에만 읽는다.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문의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명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명절 때마다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뭐 할아버지 쪽도 다 외향이고 부모님 쪽도 다 외향인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자녀만 내향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 막 다들 이렇게 외향분들끼리는 나와서 막 과일도 먹고 게임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내향 자녀는 엄마 나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책 봐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걱정을 하시는 거죠. 쟤 혹시 뭔가 뭐 문제가 있니 또는 뭐 너희랑 싸웠니 기분이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향들은 충분하게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그 공간이나 심리적인 어떤 거리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내향인 부모님이 외향인 자녀를